제 거 라탐이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이 열기가 이 라탐이 살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드네요. 아, 대단합니다. 보면 이 무름병균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와, 진짜 보면은 이렇게 엄청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름병균은 20분 만에 2배씩 증식합니다. 완전 대단하죠? 어우, 완전히 진짜 이런 경우는 올여름에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 화분은 이 라탐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제가 요거를 소독을 할 거예요. 소독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락스를 희석한 물이거든요. 화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소독을 해갖고,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을 소독하고, 주변에 토양을 소독을 하고, 손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 거는 이제 소독제 자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살균제, 농약을 사용하기에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균을 하는데,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요 락스, 우리가 이제 살균제로 많이 쓰는 락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요 락스, 저도 대용 이 통으로 지금 이렇게 사다 놨는데요. 락스를 처음에 이렇게 요즘에 이제 하도 무름이 많이 오니까 이 락스를 살균제로 처음에 쓰는 걸 보고 다육이들한테 이렇게 식물에게 뿌리는 걸 많은 영상을 하고 네이버 검색,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경악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살충으로 퐁퐁이라든가 그런 세제를 쓰니까, 주방 세제를 쓰니까 이 락스가 살균제고 또 과일을 씻어 먹는다고 하니까 이 다육이한테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식물에게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베란다에서 쓰는데요. 어디에서 쓰냐면 화분, 그러니까 다육이, 그러니까 식물이 아니라 화분과 그 다음에 이 흙, 문제가 된 흙, 그 다음에 베란다 다육이 테이블이라든가 아니 선반이라든가 바닥 같은데,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살균제로 요번에 살균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식물을 얼굴에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심겨져 있는 이 흙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 있는 애들, 이제 지금 연봉 보시면 연봉이 이렇게 지금 갔잖아요. 이런 자리에다가 당장 얘를 분갈이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저는 살균제를 친다거나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락스의 사용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는 검증을 하고 나서 쓰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찾아다녔거든요. 많은 정보를 찾아다녔는데, 제가 가장 식물에 과학적으로 식물에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가장 근접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냈는데, 그건 뭐였냐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유기농 연구팀장 이성희가 쓴 치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한 사과나무 토양병원균의 생장 억제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이렇게 기사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식물이 아니라 딱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뭐에? 사과나무 토양병원균의 생장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락스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의류표백제, 락스의 주성분인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그러니까 이 락스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락스 자체가 아니라, 이 락스를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사과나무를 고사시키는 토양병원균 방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 거예요. 역병균, 자주날개 무늬병균, 흰날개 무늬병균, 흰비단병균 등 번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과나무 외에 배나무, 복숭아나무, 고구마, 당근에 발생하는 토양병원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산 당근의 미국 수출에 있어서
토양병에 의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협상 타결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기사와 함께 요게 이렇게 그 기사가 실렸는데요. 제가 요 기사를 찾아냈어요. 이거를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물 자체에다가 직접 얘네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도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살균을 해가지고 요거를 사용하는 건지 그건 몰라요. 다만 살균의 효과가 있다는 건 명백하지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된 건 없어요. 그리고 식물 자체에다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 어떤 과학 학술지라든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왜 이 정보를 찾았냐면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많이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런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영진 농협과학기술원의 친환경 농업과 박사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예전에 어떤 영상이나 자료들 이런 걸 찾아보면 이분이 개발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아주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 박사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고안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걀 껍데기 그 영양제를 만드는 거 알려드린다고 한 게 바로 이 지영진 박사님의 아이디어였고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찾아내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하고 만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뭐가 불안하냐면 과연 이 식물한테다 그 식초 희석한 물을 뿌리는 게 괜찮을까? 사실 저는 그건 아직도 좀 염려가 되지만 어찌됐든 식초가 목표가 아니라 칼슘이 녹여진 식초물을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갖고 칼슘을 보강해준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그냥 맞춰져 있어서 제가 그거는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근데 그분의 많은 친환경, 살충, 살균, 영양제 요런 분야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퐁퐁물이라든가 아니 주방세제물이라든가 락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부분이 특정한 상표를 광고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 락스는 솔직히 말해서 락스의 주성분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인 건 맞아요. 치아염소산 나트륨을 검색하면 락스가 같이 검색될 정도로 그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치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락스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지만, 근데 이제 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들어간 소독하는 그 용액이 락스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아마 상표 광고가 될까봐 연구 발표를 못하는 점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 논문이 있다면 이 논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과나무 말고 배나무, 복숭아도 고구마, 당근에 발생하는 연부병은요, 이 무름병은 우리 다육이한테 발생하는 병원균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효과가 있다면 식물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법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애들 저장해갖고 먹는 애들을 이렇게 락스로 살균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거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잎의 관상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 이런 화해에다가 하는 거하고는 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장 곡식 같은 경우에 저장 채소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좀 얼룩이 남아져 있더라도 그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얘도 지금 이 얼룩이 지금 다 살균 얼룩이에요. 살균제 얼룩. 그래서 요런 화해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살균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락스 같은 거, 이 락스가
식물의 이 표면에 직접 닿아도 괜찮은가라는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이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안전성,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살균제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문제고, 또 하나는 과실과 그 곡식, 뭐 채소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지, 이런 얼굴이 중요한 이 자체가 예뻐야 하는 화해에는 이게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사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낙수물 사용합니다. 어디에요? 이거 화분 주변에 저 소독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다니면 이 흙에다가도 가끔씩 해요. 가끔 아니고 딱 한 번 해봤지만 이 흙에다 하기 위해서 하고요. 화분, 그 다음에 이 주변들에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균하고 싶을 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키핑장에서 살균할 때 테이블도 다 하고요. 바닥에 밑에 흙도 다 합니다. 근데 이 락스가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해갖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살균이 싹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오염이 된대요. 근데 거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전용 살균제 있잖아요. 농약, 이런 농약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약은요, 사실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을 좀 많이 찾고, 우리 가정, 화장실이나 주방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생활용품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다육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살균이라든가 살충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그랬었어요. 정말 그랬었지만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만 노력을 해서 농약사에 방문을 해서 식물에게 맞는 이런 그 농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육이들을 지금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적정한 용법과 용량, 방법대로 사용하는 농약이 먼저고요. 차선이 그 다음에는 퐁퐁물이라든가 목초액이라든가 혹은 그 알코올, 그 소독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저만의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다만 이제 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